오늘은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에고. 에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88쪽에 나옵니다. 에고. 에고에 관해서 아마 또 쭉 할 건데요. 이것도 뭐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도대체 나란 뭐냐? 내가 뭐냐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최소한 20년 이상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탐구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내 안에서 뭔가 나를 자꾸 이끌고 흔들어 대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 안에서 뭔가 나를 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그죠? 그런 어떤 온갖 다양한 내 안의 어떤 충동들, 생각들, 감정들 이게 뭐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에서 나를 마구 몰아대는 이 다양한 생각, 감정, 욕구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런 내 안에서 나를 몰아대는 이런 욕구, 충동,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제 제 방송의 기본 의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나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답안을 말씀드리고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또 제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뭐냐, 나란 누구냐, 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라도 얻으시고 약간의 실마리라도 얻고 그러면서 그 실마리를 통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에고에 대해서 합니다. 에고. 이건 이제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88쪽에 있는데요. 에고, 나밖에 모르는 나.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적혀 있는데, 자, 그 다음, 일단, 에고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기 88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지어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지어내는 나에게 문득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고 숨을 곳이 없어진 생각들이 저희 생각과 감정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주체에 대해서 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섬광같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너였구나. 내 몸이 너의 식민지였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하는 것이다. 쓰는 것이다. 라고.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여 년의 인생에서 내가 아닌 네가 내 몸을 쓴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아닌 네가 내 몸을 쓴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지금까지 잘못된 너를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총독의 자리에 앉혀놓고 저는 변방에서 힘겹게 독립운동을 하며 신음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두려움이 나를 할 뿐이다. 나는 크게 우울하지 않다. 큰 우울이 나를 할 뿐이다. 나는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큰 좌절이 나를 할 뿐이다. 내가 생각을 하는가, 생각이 나를 하는가,
내가 번뇌하는가? 번뇌가 나를 하는가?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일까요? 또 너가 아닌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나 또는 너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철들기도 전에 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요. 며칠 전에 어떤 60대 이제 우울증 환자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하다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기분이 좀 좋으면 괜찮은데요.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뭐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절망감만 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풀려야지 뭐가 어떻게 되죠.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쭉 듣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은 오고 가는 겁니다. 감정 오고 가는 거고 비유하자면 하늘의 구름하고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게 끼어도 구름이 하늘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울감이 오든 불안이 오든 그건 감정이고 감정은 손님이고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납니다. 마음의 주인 자리를 감정에게 내주고 나면 나는 평생 쫓겨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말과 같습니다. 마음은 말과 같습니다. 마음이 날뛰는데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야생마처럼 날뛰고 그러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말이 아무리 날뛰고 힘이 세어도 결국 말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습니다. 생각과 감정도 똑같고 마음의 주인은 나지 감정이 아닙니다. 말의 주인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급이 끄덕끄덕 했는데요.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요. 감정에게 주인 자리를 내줘서 그렇습니다. 감정은 내 마음의 주인도 아니고요.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슬프고 하루는 열받고 하루는 짜증나고 매일매일 이러고 있는 이 감정에게 내 마음 자리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미쳐서 날뛰게 되겠죠. 감정은 내 마음의 손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인데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손님한테 집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독자들과 함께 나의 평생 연구의 과정과 결실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어느 집에 초등학생 자매가 살고 있었다. 엄마는 없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이들 자매는 심청이처럼 매우 심성이 고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만은 이 애들을 함부로 대했다. 폭언하고 때리고 생활비도 벌어주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두려움과 배고픔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지라 그냥 꾹 참고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킨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아빠의 손해라도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아빠는 아빠이고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낼 무렵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선가 인자하고 멋지고 부유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아빠에게서 구원해 준 것이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아빠가 말해주지 않고 숨겼던 외할아버지가 아닌가. 물론 소공녀의 주인공처럼 그 자매들은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된다.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외할아버지 없나? 유산도 많고 인생의 지혜도 가득해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런 외할아버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예. 그 다음에 이 술주정뱅이 아빠 참 못됐죠. 예. 요새 뭐 나쁜 아빠 엄마들 많이 나오던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사실 다 비유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 얘기는. 우리는 항상 저 아이들이 아빠를 따르듯 싫든 좋든 나의 판단과 생각에 따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이 나가 바로 이 술주정뱅이 아빠와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폭력적이고 판단력도 없고 무책임하면서 다 책임진다고 큰소리만 치는 알코올 중독 아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다른 나가 없으니 불만족스럽고 괴롭더라도 그저 나의 판단과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긴 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나가 없을 수는 없고 다른 나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저 외할아버지와 같은 숨겨진 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알코올 중독 아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할아버지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먼저 너무 지금까지 복잡하게 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내 속에는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빠는 뭐냐? 분리된 나 또는 육신의 나, 이걸 몸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아, 작을 소, 나, 아자. 그 다음에 에고, 그 다음에 거짓나, 그 다음에 소문자로 해서 셀프, SELF, 소문자 셀프. 그 다음에 인자한 외할아버지는 누구냐? 하나 되는 나, 영혼의 나, 또 얼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대자를 써서 대아, 그 다음에 영혼, soul, spiri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참나, 그 다음에 대문자 s를 써서 self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91쪽에 도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표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 속에 나 말고 무슨 다른 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시죠. 제가 EFT 레벨 1의 워크샵 레벨 1의 실습을 할 때였습니다. 참가자들 2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EFT를 해주는데 한 쌍이 실습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자세하게 보니까 갓 20살이 된 아가씨가 울먹거리는 바람에 실습이 진행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습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자, 실습 파트너 왈. 수영학원에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를 말하는데 따라하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러자 그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나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자친구를 이제 자신의 친구에 소개시켜 주고서는 그걸 뺏긴 거예요, 남자친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와 좌절감과 수치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좋아요. 나는 나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앞에 나는 누구이고 뒤에 나는 누구인가요? 못 받아들이는 나는 누구이고 못 받아들여지는 나는 또 누구인가요? 왜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죠? 이렇게 질문을 딱 했습니다. 무슨 선문답 같네요. 선문답. 하여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 갑자기 멍해지더니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누구인지 모르는 내가 또 누구인지 모르는 나를 어떻게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나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딱 물었죠. 이것도 역시 선문답 같네요. 예. 그러자 그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뭔가 알듯 말듯 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는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FT 쭉 실습을 했고, 그래서 감정이 쫙 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가씨는 저와 더불어서 받아들인다는 말을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따라했고, 몇 달간 가슴을 후벼 파던 시련의 상처를 10여 분 만에 벗어났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처럼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앞으로 이제 논리 전개의 편의상 이런 나를 에고로 통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에고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이나 기나 깨달음을 정의하는 것만큼 난해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략 두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고는 언어적 자아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나는 뭐하다, 나는 뭐이다, 나는 뭐를 갖고 있다 등등 이렇게 세상과 모든 대상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가 바로 이 에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에고를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에고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둘째, 에고는 육체적 자아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의 예를 잘 보십시오. 나는 뚱뚱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날씬하다. 이상은 육체와 동일시되는 자아의 예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 욕망의 주체도 육체적 자아에 포함됩니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졸리다. 예. 자, 이상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 보면 육체와 언어로 표현되는 자아가 바로 에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몸을 바탕으로 언어로 표현되는 내가 바로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3쪽 맨 밑에 줄 보면은 육신과 동화되어 대상을 판단하는 주체가 에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육신과 동화된다가 뭐냐? 예를 들면 애청자 여러분 너 참 예쁘다 이러면 기분 좋죠. 너 참 왜 이렇게 못생겼냐? 요즘 엄청 뚱뚱해졌네. 그럼 기분 나쁘죠. 결국 뭐입니까? 이제 결국 나는 내가 예쁜 게 내 몸이 예쁜 거잖아요, 그죠? 뚱뚱해진 게 나잖아요, 그죠? 그걸 나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동의시거든요. 뭔가 나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예쁜 거고 내가 뚱뚱한 거예요. 나를 빼보세요. 몸이 뚱뚱해요. 누군가의 몸인데 누군가의 몸이 뚱뚱하다. 예, 느낌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예쁘다. 누군가의 얼굴이 예쁘다. 근데 그게 내 얼굴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남의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죠. 우리가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창피함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그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몸이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잘날 것도 없죠. 바로 그게 육신과 동화되어 대상을 판단하는 주체가 에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판단의 주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뭘 안다고? 자,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주체가 있죠. 내 마음속에서. 네가 뭔데? 왜? 너는 뭐 잘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야하게 옷을 입었냐? 저 남자는 왜 그렇게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냐?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생각도 안 하냐? 예를 들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계속 저는 마음속 투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들이 판단을 하고 있죠. 오늘 밥 먹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짜? 주인장이 지금 뭐 입맛이 바뀌었나? 뭐 입맛을 잃었나? 왜 음식을 이 모양 만들어? 자, 계속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죠. 그 판단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에고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고는 자기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오늘 했던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바로 나라고 혼란스러워 하죠. 예.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주인은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죠. 생각과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마음의 손님이지. 근데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내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자매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초등학생 자매가 뭐 이 폭력 아빠를 아빠라고 믿고 어쨌든 따르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내 속에 뭔가 어떤 내 안에 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 차지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시킨 대로 합니다. 예. 자, 근데 이 시킨 대로 하는데 이 폭력 아빠처럼 나를 지배하는 나가 있는데 이게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에고라는 겁니다. 이게 에고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걸 믿고 따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인자한 외할아버지처럼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힘도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걸 참나라고 합니다. 두 개의 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에고입니다. 에고. 예, 에고를 많이 느끼시는데 참나는 어차피 에고 다음에 또 참나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몇 주 지나서 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에고란 뭐냐라고 대략 설명을 드렸고, 뭐 일단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곰곰이 듣고 이제 제 설명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뭔가 감이 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고와 참나를 이해하는 거는 모든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뭐 불교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인도 철학을 공부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경전은 크게 보자면 에고와 참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에고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나 상태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육신과 동화되어서 대상을 판단하는 주체가 에고다. 요거의 에고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만물을 판단하는 주체가 에고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